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를 풀게 할게요. 자, 우선 방정식은 뭘 구하는 값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x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부등식은 뭐죠?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은 알다시피 fx 이퀄 0 이렇게 이퀄 0으로 만들고요. 부등식은 fx에다가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걸 부등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지수 방정식을 풀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족하는 이런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두 그래프의 교점, 다른 말로 하면 방정식의 해나 근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케이스별로 먼저 보시면요. 밑을 같게 합니다. 결국 이 경우는 뭐다? 밑을 같게 하게 되면은 두 항으로 된 방정식이죠. 자, 밑을 같게 한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에 양쪽에 있으니까 항이 몇 개요? 한 개에서 두 개 되죠. 그럴 때 비교하는 거죠. 밑이 같으면 당연히 모두 같아야 돼요. 지수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이 같게 하면 지수를 같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엔 뭐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수를 같게 한대요. 이때도 항이 몇 개다? 항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시면 노란색 글씨 볼까요? 자, 보니까 지수가 같으니까 이번엔 뭐가 돼야 돼요? 밑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A와 B가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자, A와 B가 서로 다르더라도 fx가 0이 되면 자, 뭐가 될까요? fx가 0이 되면 a의 영승도 얼마예요? 1이고 b의 영승도 1이 되니까 요 경우일 때는 fx가 0이 된 경우도 나오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a꼴로 반복되는 경우 몇 개 있다? 항이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최대 치수할 때 얘기했었죠? 항이 3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0보다 크다는 범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눈을 한번 쭉 풀어보시면 다음 같은 방정식 풀려고 했더니 항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3의 x를 t로 치환을 하죠. 그러면 다음같이 t의 제곱 2 곱하기 t 마이너스 3 돼서 결국 몇 차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2차 방정식 우리가 다음같이 인수분해하면 t 값이 나왔는데 우리는 원래 t를 구하려는 게 아니죠. 뭘 구하려는 거야? 원래는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죠. 그럼 t를 어떻게 한다? 다시 x로 바꿔주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보니까 뭐가 되냐 했더니 자, 우선은 3의 x가 마이너스 1이고 3의 x가 3인데요. 자, 우리가 치환한 문자의 범위 보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요거는 3의 1승이니까 x는 얼마?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밑이 같거나 지수 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가지 이상 항이 되어 있는 거를 치환한 식을 통해서 구할 때 판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지수의 부등식인데요. 방정식이 어려울까요? 부등식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부등식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은 지금 보시면 일정한 범위를 구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만 볼게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무슨 말이냐? 다음 주어진 식에서 보니까 이건 결국 y값이라고 하면 y값이 클 때 x값들이 나오는데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클수록 y값이 크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y값이 크면 x값도 크다는 얘기네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는 x가 커질 때 밑이 보다 작을 때는 y는 작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y가 크면 x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이 1보다 클 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 부등 방향은 반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에서 보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니까 결국 원래 있었던 부등호가 지수에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하겠죠? 밑이 같게 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밑이 같은데 밑이 모일 때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죠. 그때는 자, x가 클수록 y가 큰 거니까 그때는 지수의 부등호도 똑같아요. 대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x가 클 때 y는 작은 거니까 y가 크다는 얘기는 x는
작다는 얘기니까 지수끼리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AX 꼴이 반복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항이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된다. 그땐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니까 뭐라요?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치환한다. 항이 3개 이상이면 치환을 해서,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볼까요? 2의 x에 2의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2x를 t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t의 범위를 구하면 t는 뭔가 했더니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뭐였어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주면 2의 x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가 되는데, 문제에서 우리는 t라는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의 x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1번과 2번에 자 범위를 따져주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범위와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의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으네요.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해주면 2의 x는 2의 0은 뭐죠? 그냥 0이겠네요, 그냥. 자, 2의 0은, 그쵸. 이거는 어차피 어떤 수와 상관이 없는 거고, 요건 2의 1이네요. 결론은 A는 뭐가 돼요? 아, 요거는 1보다 작거나 왜? 무조건 지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떤 걸 들어가야 돼도 다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부등식을 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밑이 같을 때 어떻게 한다?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꼴이 반복된다? 세 가지, 안 보이시죠? 자, 내려갈게요. 보이시죠? 자, 밑이 1보다 크면, 자, y값이 클수록 x값도 크다. 밑이 클수록 지수도 크다. 1보다 작으면, 자, x값이 클수록 y값이 크니까, y값이 클수록 지수도 작아진다. 됐습니까? 반대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면, 밑을 지수로 갖는 이런 꼴이 나오게 되면, 자, 이런 꼴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풀이해 두면, 같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밑이 같으니까 좌우변에다가 자 좌변과 우변에 이렇게 잡아주고 자 결국 밑이 같으면 여기 있는 지수끼리 서로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보시면 밑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여기가 1이 되고 1이 되면은 어차피 밑이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 뭐가 붙든 간에 항상 같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는데 사실은 자주 나오진 않고요.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쪽에 보니까 부등식도 이렇게 FA, FX와 A의 GX가 있으면 1보다 클 때, 1일 때, 1 사이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